자,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한쪽만 과세하는 뭘로 간다고요?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특례 세율. 637페이지. 왼쪽, 오른쪽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특례 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니까 한쪽이 또 옆에 있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은 법조문이 뭐다?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쳤죠? 여기서 몇 프로를 뺀다? 2%를 뺀다. 그러면 뭐만 과세한다는 거야? 등기만 하라 이거지.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납부. 표준에서 2%를 빼면 옛날에 뭐다? 취득세를 빼라 이거지. 빼고 등기만 하라. 왜 2%를 뺄까요? 2% 납부한 거니까. 그다음 등기만 해야죠? 취득세 납부 이렇게 한쪽만. 왜 2%를 뺀다?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자, 법적으로 몇 개가 있다? 7개. 딱 7개가 정리돼야 돼요. 7개. 그래서 왼쪽 1번 나와 있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2%예요. 시험은 2%라고 안 나온다. 옛날에 취득세 2%, 6글자. 2%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은 할 필요 없어요. 예외는 할 필요 없다. 자, 3번부터 들어가요. 기역. 기역. 무슨 등기다? 환매 등기.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취득세 납부.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죠? 다시 취득하는 거. 그럼 옛날에 2% 납부했잖아요. 옛날에 2% 납부한 거예요. 납부한 부동산이 법률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죠? 팔았잖아. 환매 등기. 그래서 팔긴 팔았는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조건으로 팔았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에 다시 취득하면 등기는 다시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2% 옛날에 낸 거니까 2% 빼고, 이거는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개인 간의 환매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매도자, 매수자는 등기만 합니다. 넘어갈 때 등기하고 넘어올 때 등기만 하는 거예요. 2% 옛날 낸 거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원인이 뭐다? 상속. 자, 상속도 옛날에 다 2%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2%를 뺀다? 1가구 1주택 상속받았어. 무주택자가. 그 다음 어떤 농지를 상속받았다? 감면농지. 그럼 이런 경우는 2%를 빼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는 해야 된다? 등기는. 이거 누가 받은 거예요? 무주택자가 상속받았어. 세금 혜택 줘야죠? 2% 빼고. 이거 누가 받은 거야? 농민이 받은 거예요. 2% 빼고 자기 걸로 만들려면 등기만 하라 이거지. 취득세 납부.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해. 사망했죠? 배우자가 상속받잖아. 집을 하나. 무주택자가 받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디귿은 법인의 합병. 합병이잖아. 그럼 옛날에 법인은 다 취득세 2% 납부한 거예요. 합병했다. A와 B가 합병해서 새로운 C법인으로 탄생하지? 그럼 C법인 명의로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A, B는 옛날에 2% 납부한 거예요.
시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라. 결국 왜 2% 뺀다? 납부한 거에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다 이거지.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다? 이제 공유, 합유. 공유물 나와 있죠? 합유. 원래는 몇 프로야? 2.3이죠? 2.3인데 옛날에 2% 납부한 거예요. 이거는 지분 변동이 없는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합니다. 단순 분할 5대5. 그래서 2% 빼고 0.3만 과세한다고요. 공유물의 분할, 합유 마찬가지죠? 그래서 괄호를 조심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그럼 이건 4대6으로 자른 거야. 그럼 초과는 또 2%를 내야 됩니다. 단순 분할이 아니므로. 이거는 5대5로 자르는 거예요. 옛날에 2%는 내고 등기를 안 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등기를 안 한 거니까 등기는 해라. 취득세 납부 5대5 단순 분할. 지분이 초과되면 5대5가 아니죠? 4대6. 그럼 초과되는 거는 당연히 2%를 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잖아. 그럼 이전도 무조건 취득세 납부. 근데 뭐만? 건축물 취득했을 때 2% 납부했잖아요, 옛날에. 그 대신 등기만 하라. 2% 빼고.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전 나고 보니까 가액이 초과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2% 빼고, 여기는 초과는 뭐다? 당연히 2%를 더해서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건축물이 이전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대로 옮겼으면 2% 빼고 2% 납부한 거니까 이전에서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또 2%를 더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2번 옆에 나와 있죠? 그럼 2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액이 초과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과될 때는 2%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세를 무조건 과세한다. 그럼 이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원래 건축물은 이전이 안 되잖아요. 학원 건물이. 통나무집을 옮겨 그대로 지게차로 떠가지고, 또는 조립식 주차장을 옮길 수 있죠. 그대로 옮겼을 때는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표시 변경 등기. 이전시켰다고 등기만 한다. 그대로 옮겼을 때.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2% 빼고 초과되면 2% 더해서 표준세율로 가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시옷.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 그래서 임목도 뭐다? 임목법에 의해서 뭐만 하는 거다? 등기만. 이렇게만 알면 돼요. 딱 7개예요. 7개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6글자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빼는 이유는 종전에 2% 납부한 거니까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죠.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7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뭘로 과세한다? 두 번째는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를 얘기한다? 중과 세율 하면 안 돼요. 기준세율.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이 얘기는 뭐다? 등기는 과세 안 한다. 위에 거랑 반대잖아요. 그럼 이해는 2%만 과세하는 거. 왼쪽은 2% 빼고 과세하는 거. 그러면은 등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등기는 안 한다? 안 하는 이유. 소유권 이외의 취득이므로.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안 한다고요. 소유권이 아닌 거니까. 그럼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납부할까요? 등기 대상은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4가지. 4가지. 그거잖아요. 자, 3번. 기억, 개수. 개수잖아. 간주 취득이죠? 개수.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다. 그러나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거요. 가액 증가. 그럼 면적 증가는 조심해야 돼요. 면적 증가는 뭐다? 제외. 면적 증가는 뭐다? 중축. 늘어난 만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가액 증가가 2%짜리예요. 면적 증가는 제외. 중축.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몇 프로? 2.8%. 개수하면서 면적 증가가 있을까요? 네? 여기 봐. 건물이야.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설치하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그럼 개수잖아.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증가야? 가액 증가. 2%만 낸다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개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해. 밖에다 설치하면 옆으로 늘어났죠. 면적 증가잖아.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표준세율로 간다는 뜻이에요. 안에다 설치하면 개수고 가액 증가. 옆에다 설치하면 면적이 늘어났죠? 중축. 알아들었나요? 표준세율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뒤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무슨 증가? 가액 증가. 간주 취득. 그 다음 디귿. 과점주주. 과점주주도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간주 취득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납부한다. 그 다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뭐다? 2%만 납부하는 거요. 다 2%만 납부한다고요. 쭉 이런 거 다 2%짜리야. 외국 소유. 외국 소유잖아. 등기 못하잖아. 외국 소유니까. 그러나 2%만 내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이게 자기 게 아니므로 2%만 낸다. 근데 쭉 내려와서 시옷 봐요. 시옷. 이런 레저 시설도 등기사항이 아니죠? 레저 시설 등도 2%만 낸다 이것이. 자,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 출제되는 게 이응과 지읒은 딱 묶어요. 이거는 별표시. 무덤. 무덤은 묘지죠? 2%만 낸다.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등기는 안 낸다. 무덤, 묘지는 2%만 내는 거예요. 2%. 그래서 묘지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에 취득세를 2%만 납부합니다. 등기는 비과세예요. 그 다음 지읒. 포인트가 뭐다?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죠? 항상 1년을 초과하면 2%만 낸다. 등기는 안 한다. 임시니까. 단 사치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중과세율로 사치는 제외. 사치는 무슨 세율로 과세해요? 중과세율로. 그 임시는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초과하면 2%만.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밑에 거는 볼 필요도 없고. 딱 그럼 6개만 하면 답은 보여요. 여기 보세요. 간주취득 몇 개? 여기 뭐야? 간주취득 4개. 그 다음 무덤. 1년을 초과하는 뭐다? 임시건축물. 2%짜리 등기 안 하는 거. 왜 등기 안 해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다. 대표적으로 뭐다? 지목변경 등기. 지목 변경하면 2% 내죠? 등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7개 2% 빼는 거 7개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2%짜리예요. 그 7개가 딱 정리가 되고 오른쪽은 10개 이상 되니까 많잖아요. 그럼 7개 정리하면 딱 끝나죠. 자, 다시 앞으로 와요. 637. 근데 제가 하나 안 했잖아요. 비읍. 637 왼쪽에 비읍. 이혼 재산분할. 알아들었나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어떻게 과세해야 한다? 2% 빼고 등기만. 이혼하기 전에 다 취득세 2% 낸 거죠? 그럼 재산분할하면 내 걸로 만들려면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죠. 취득세 납부. 재산분할. 찾았어요? 절대 위자료 하면 안 돼요. 위자료는 유상, 표준세율로 가요. 이혼할 때 위자료에 속으면 안 돼. 이거는 재산분할. 그래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7개. 한번 흐름 한번 볼까요? 7개? 흐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우리가 싸움도 쪼잡스럽게 요만한 거 갖고 싸움해. 아무것도 큰 거 갖고는 안 싸워. 우리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오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빨리 풀어야 돼. 한쪽이. 그래야 쭉 이어가죠. 고집센 분은 계속 얘기 안 해. 우리 처형이 그래. 석 달 내내 얘기 안 해. 그럼 남자가 풀어야 돼요. 저는 부부싸움 하면 바로 풀어. 출근할 때 새벽에 톡으로 딱 싸우지 말자 간다. 딱 그럼 대화 딱 되는 거야. 앞에서 좀 그렇잖아. 쪽팔리니까 간다. 그러면 여자도 알았어. 잘 갔다 와. 딱 그걸로 끝나는 거야. 종료. 자, 이거 7개. 그래서 다시 한번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알아들었나요? 2%짜리 2% 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다? 간주취득은 2%만 납부하는 거다. 무덤 임시건축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출 확인. 637 제1할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포인트가 뭐다?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죠? 개인 간의 환매. 항상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한다? 2%를 뺀.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합한 그러면 틀려요. 뺀. 합한 하면 틀린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나요? 이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들어가네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나와 있어요. 자, 중과세율은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 그리고 두 번째는 과밀학채권, 세 번째는 대도시, 오른쪽은 동시적용. 뒤지게 복잡해.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성 재산 위주로.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한다.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죠. 종류, 별꼴, 쓰리고, 고고고. 5개입니다. 글씨가 5글자잖아요. 그다음 별장, 골프장. 이 골프장은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그 다음 고급 오락장. 그 다음 고급 선박. 그 다음 고급 주택. 느낌이 비싼 거잖아요. 그죠? 5개. 포인트는 골프장이에요. 골프 회원권 하면 틀려요. 골프장 부동산이에요. 토지건축물. 그럼 뭐 빼고?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선박 빼고는. 그래서 골프 회원권에 속지 말자. 골프장 토지잖아요. 옆에 건물도 있고. 그럼 어떻게 중과한다? 항상 표준세율보다는 많이 걷는 거죠? 표준세율의 배를 외워요. 몇 배로 중과한다? 4배. 4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8%. 배로 물어볼 때는 4배.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8%를 더한다.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얘기한다. 옛날에 중과 기준세율이 2%죠? 4배. 그럼 2, 4는 8이니까 몇 프로? 8%. 그 시험은 분수로 나와. 4배를 뭐라 그런다? 100분의 400. 4니까 4배 하면 다 맞추잖아. 4배를 분수로 뭐라 그래요?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러니까 4배만 알면 끝나는 거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퍼센트로는 8%. 그래서 사돈의 8천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근데 자매간에도 질투해요. 알아들었나요? 진짜야, 나 봤어요. 4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여자는 머리가 아픈 거야. 됐어요? 됐네.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유상 취득했잖아. 그럼 12%로 중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봐요. 별장을 돈 주고 샀어. 그럼 별장은 뭐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농지가 아니죠? 4%야. 별장을 돈 주고 샀어. 유상. 그럼 별장은 표준세율이 4%죠? 그럼 여기에다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럼 8을 더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 12%.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요. 12%라고 나왔잖아. 이게 중과세율입니다. 근데 신축하면 별장 등을 신축하잖아. 그럼 표준세율이 원시죠? 2.8. 여기에다가 공통은 항상 뭐를 더한다? 8%를. 그럼 전체 세율은 몇 프로로 바뀌어? 10.8.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전체 세율이 나와? 표준세율을 알아야 전체 세율이 나와. 그럼 징여받으면 몇 프로야? 징여받으면 3.5. 그럼 사치면은 8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택은 여기 봐. 주택은 10억짜리를 샀어. 10억짜리를 샀다고.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9억 넘어가니까 3%죠? 10억짜리 집 샀는데 표준은 3%예요. 이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됐어. 그럼 사치죠? 그럼 몇 프로를 더하는 거야? 8%. 그럼 전체 11%가 된다고요. 주택은 4%가 없어요. 9억 넘어가는 거는 표준이 3. 고급 주택
다주택으로 되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치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5번 봐요. 오른쪽 5번을 먼저 하고, 자, 사치성재산 나왔네. 중과세 표준세율의 몇 배? 4배. 4배잖아. 5번의 오른쪽 4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8%. 배를 외우라고요. 배를 먼저.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를 더한다? 8%. 똑같죠? 자, 종류를 알아야 돼. 사치. 별장. 별장이죠.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잖아. 주거시설이 돼 있잖아요. 별장은 주택이에요. 근데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뭘로 변한다? 사치로 변해서 중과하는 거예요. 자, 별장은 주택이에요. 출신이. 그 다음 고급 오락장. 이것도 사치고 일단 종류만 알면 돼요. 넘어가죠. 자, 중요한 게 골프장입니다. 이거 회원제예요. 회원제를 중과한다. 그러나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해요. 자, 여기에서 5개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게 딱 보니까 제일 비싼 게 회원제 골프장 아니에요?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죠? 제일 비싼 게 이거예요. 보편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그렇죠? 막 수천 평, 수만 평도 있어요. 땅. 최소 몇 억에서 몇 천억, 몇 조까지 가는 것도 있어. 자, 그러면 사치성을 취득합니다.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라 그러죠? 그럼 사치니까 다 중과합니다. 다 중과하는 거야. 이렇게 사치니까 원시 승계를 구분 안 해요. 근데 딱 하나 구분하는 게 있어. 제일 비싼 거 회원제 골프장 승계는 중과 안 합니다. 중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야. 요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구분 없이 중과해요. 4배로.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 3번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 안 해.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는 다 중과하는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와 승계를 반드시 구분하자.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이거 IMF 때 바뀐 거예요. IMF 전에는 다 중과했어. IMF가 닥치니까 골프장을 이전을 안 받더라. 세금 무서워서. 이전 받아라. 표준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나머지는 뭐다?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중과세율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는 비과세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 다음 4번은 고급선박. 고급선박은 비업무 자가용이죠. 한강유람선은 고급선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요트 같은 거 자가용. 그거는 얼마 넘어가는 거? 3억. 밑으로 긋고 3억. 1억 하면 안 돼요. 3억 초과. 일명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쌈박. 쌈박이라고. 쌈박. 그 다음 구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5번이에요. 별 딱 붙이고.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고급이라 그래. 지방세에서는 고가라고 안 해요. 고급. 왜?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겠다는 거야. 고급. 그럼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으로만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세법은.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4가지가 있어요.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그 다음 공동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토탈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단독과 공동을 문제 풀 때 구분해야 돼.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연면적 기준, 연면적. 하나는 대지면적 기준. 그 다음 3번, 4번은 시설 기준. 밑에는 전용면적 기준.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잘 봐야 돼.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요. 자, 1번 연면적. 단독주택이죠? 다 이거 법조문으로 쓴 거야. 단독주택 있잖아. 기역 밑줄 그어. 연면적. 연면적은 331초가 약 100평이 넘어가야 돼요. and 건물가액은 9,000초가 and 공시가격이 6억 초가 이상하면 안 돼요. 초가 이상은 틀려요. 취득세니까 초가야. 이 331은 무슨 기준이다? 연면적. 그 다음이 9,000은 건물가액, 건축물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그 다음 6억은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6글자로 개별 주택가액을 얘기합니다. 절대 6억은 실지 취득가액하면 안 돼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 시가표준액, 4글자로 공시가격, 6글자로 개별 주택가격. 똑같은 거요. 절대 9억에 속지 말고 실지 취득가액에 속지 말자.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설계해? 설계할 때 330 그럼 일반주택으로 돼. 331이 법조문이니까. 그리고 이전 받았을 때는 시골 가서 싼 집을 사는 거야. 5천만 원짜리. 그럼 일반주택이 돼버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충족. 그럼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대지면적 갖고 다녀. 대지면적이죠? 약 200평, 662 초가.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 and 9,000 초가. 이 9,000은 줄여서 건물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표준액. 절대 9,000은 토지가액에 속지 말자. 건물가액을 얘기한다고요. 왜? 토지는 옆에 있으니까 합쳐서 6억 초과. 동시 충족돼야 돼. 9,000은 토지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건물가액이다. 그 다음 6억은 똑같고. 그럼 여기에도 해당한다면 이제 단독주택의 시설. 첫 번째 시설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예요. 중요한 거는 9,000을 안 따져. 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건물가액은 다 9,000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길 가다 보면은 뭐다? 길 가다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 있죠. 그죠?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 그런데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럼 그건 다 9,000이 넘어가는 거야. 건물가액이. 알아들었나요? 근데 반드시 뭐다? 싼 건물이 있기 때문에 6억은 넘어가야 돼. 이렇게. 9,000은 안 따져요. 다 9,000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안 되면 이제 단독주택에 뭐가 있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6층 이상 수영장.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또는 6층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무조건 사치다. 금액 안 따집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6층 이상 수영장은 금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사치다. 왜? 다 9,000 넘어가고 다 6억 넘어간다. 대부분. 그러니까 숫자 안 따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이에요. 목욕탕이 되면 안 돼요. 6, 7은 약 20평. 6, 7은 수영할 수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4가지가 끝났네. 그래서 거기 파란 거 있잖아. BC. B와 C. 시설 요건이죠?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주택이나 면적이나 가액 기준을 요하지 않는다. BC는 BC잖아. 에스컬레이터 6, 7. 무조건 사치예요. 숫자가 들어가면 틀린다. 단 엘리베이터는 6억이 넘어가야 돼요. 싼 집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나와 있죠? 그럼 연면적, 괄호,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전용면적이 되는 거예요. 공유면적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그래도 전용면적. 그래서 단층령은 245초가 약 74평. 중요한 거는 9억 안 따져요. 다 9억 넘어가니까. 이거 245면은 74평이야. 전용 면적이. 그럼 공급 면적은 100평이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거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팔기 힘드니까. 법에 명시돼 있다는 뜻이에요. 저쪽 부산 해운대 쪽은 짓는다고요. 그럼 부자들은 이런 집을 많이 사요.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이 돼. 부자들은 되고, 그리고 6억은 넘어가야 돼. 6억.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층형이야.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계단 면적을 포함해서 뭐다? 복층형이에요. 274초가입니다. 그리고 9천은 안 따져. 근데 시골집은 쌀 수도 있으면 6억은 넘어가요. 이렇게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245 나와 있죠? 근데 2번이 뭐야? 2번이 나와 있잖아. 옆에 복층형이야. 274초가. 274 2번에 나와 있어요. 복층형. 그리고 저 옆에 점은 뭐다? 1계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돼. 초과하는 복층형의 경우는 각 층 합계 면적이 274 이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본다. 본다가 답이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복층형. 자, 여기 이거 단층형이야. 단층형. 아파트예요. 1계층의 면적이 250이야. 그럼 245에 넘어가죠? 단층형. 요건이 245 넘어가잖아. 250이니까. 엔드 얼마 넘어가야 돼? 6억 초과면은 무슨 주택이다? 고급주택이다. 중과하는 거죠? 245 초과 엔드 6억이니까. 근데 이게 복층형이야. 그냥 놔두면 세금 폭탄 맞죠? 폭탄 맞잖아. 4배로 중과하니까. 그래서 건설업자가 여기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 다락방. 그럼 복층형이잖아. 올라가야지. 다락방으로 20제곱미터를 만들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복층형. 복층형이야. 그럼 복층형의 정의는 뭐다? 274 초과야. 근데 274가 안 되잖아. 270밖에 안 되잖아요. 꼼수 부린 거야. 알아들었나요? 왜? 법이 274 초과돼야 되는데 27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복층형이 아니다. 중과를 안 했어. 그래서 12년 전에 법을 바뀌어버렸어. 뭐다? 고급주택이다. 왜? 이렇게 놔두면 고급주택 중과하지. 단층형은? 근데 이렇게 올렸다고 중과를 안 하면 밑에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지. 건설업자가 꼼수를 부려서 팔아먹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다?
복층령은 1계층이 면적이 뭐다? 245를 초과되고 6억 초과되면 274와 관계없이 뭘로 본다? 고급주택으로 본다. 단층령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 밑에가 그 얘기예요. 2번 아래 1계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274가 아니더라도 이하더라도 뭐가 된다?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무슨 주택이야? 다가구. 다가구야, 다가구. 다가구는 건축법은 단독이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뭘로 봐?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다가구야. 원룸, 투룸 이런 거지. 3층짜리 다가구가 9개. 다가구.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가구는 일로 가면 안 돼. 다가구는 단독으로 가면 안 돼요. 세법은. 왜? 다가구는 서민들이 사죠? 서민들이 살잖아요. 그럼 일로 가면 어떻게 돼? 단독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단독으로 가면 하나로 보면 합치는 거야. 그럼 3, 3mm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으로 안 가고 공동으로 봐서 9개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2, 4, 5가 넘어갈 때만 고급주택이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2, 4, 5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으로 가면 3, 3일에 걸려요. 고급주택이 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다가구는 구획된 부분을 하나하나를 갖고 2, 4, 5를 판단한다. 그래서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다가구. 기억.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출시는 단독주택이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어디에 포함한다? 공동주택에 포함한다. 이유는 고급주택을 피해 주려고. 다가구는 서민들이 살잖아요. 이거를 단독으로 봐버리면 바로 고급주택에 걸려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공급을 회피한다고요. 공동주택에 본다. 그래서 어떻게? 매 1가구마다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고 2, 4, 5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이 끝났네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단독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숫자를 정리하죠. 4개. 연면적은 331, 대지는 662, 초가, 전용면적 245, 초가의 초가, 취득세니까 초야. 복층령은 274, 초가. 딱 4가지 숫자를 정리해 놓고 두 번째 정리하는 거는 9천은 어디에만 붙어? 단독, 연면적, 대지면적에만 9천이 붙어요. 밑에는 왜 안 붙어? 다 9천 넘어가니까. 그 다음 세 번째 6억은 다 붙죠. 어디에만 6억이 안 붙어? 에스컬레이터만. 다 6억이 붙어요. 어디에만 안 붙어?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왜 안 붙어? 6억이 다 넘어가는 거니까. 딱 구분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4가지 숫자를 필터로 뒤에 살 붙이는 거예요. 4가지. 가장 잘하는 거 4가지 아니에요, 이거? 자, 연면적. 이거 어떤 년이야? 33만 년. 연남에 33만 년이잖아, 숫자가. 하도 못 외우니까 유치한 방법 쓰는 거야. 연나면 어떤 년? 33만 년. 그럼 33만 년만 와서 대지 땅이잖아. 땅 팔아서 2배 벌었어. 2배. 2배잖아 이거. 2배. 33만 년만 와서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이사철. 가운데 7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철 7. 복도 많아요. 복층령. 저는 어제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거기
원장이 뭐야? 부인이 원장이에요. 내 친구가 학원 강사고 딱 앉아 있는데 자기 자랑을 엄청 해.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대. 결국 데리고 가서 양복도 2벌 사 입히고 막 자랑하는 거야. 지겹더라고. 한 번만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지자랑을 해?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뽀뽀야. 그것도 그러니까 내 친구 남자는 복이 많은 녀석이에요. 그죠? 강의도 딱 2군데만 해. 놀아. 여자가 놀래. 피곤하게 싸돌아다니지 말고 이틀만 딱 강의해서 놀아. 팔자가 참 좋아요. 그죠? 여자 팔자도 된박 팔자야. 남자도 똑같아요. 그죠? 남자도 된박 팔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 친구 또 와이프는 잠실에서 중개사야. 중개사라고. 그럼 우리 친구는 샤타맨이야. 문만 닫아. 그래 월급 300만 원씩 받아. 그냥 놀아. 펑펑. 그리고 여자가 가끔 가다 안 들어와. 프로니까. 부산 가면 일주일 있다 올라와. 프로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원래. 자, 그 다음 이거 숫자 잘 기억하세요. 사업이니까. 기업 총수도 봐. 외국 가면 막 3개월도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오는데 의심하잖아. 뭘 하고 있을까? 그러면 총수 와이프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 짜잘해가고. 자, 그 다음. 자, 숫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3, 3만 년 만나 땅 팔아서 2배 벌고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런다?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2번째 이제 정리할 거는 여기 보세요. 이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야? 5개. 5개요. 5개. 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물어볼까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비교를 물어봐요. 이렇게 지금 취득세 배우고 있죠?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다 4배. 4배야 4배. 자, 4배. 그러니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4배 하면 큰일 나. 매년 4%. 4%. 고급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선박이니까 5%. 그 다음 고급 주택은 0.1에서 0.4 일반 주택처럼 4단계로 누진세율 이 관계. 취득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재산세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4%, 사치는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낮게 시가 표준액을 만듦으로 5%. 그 다음 고급 주택은 절대로 재산세에서는 4% 하면 안 돼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 그래서 출제는 어떻게? 요거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틀려. 별장만 4%. 그래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이유는 이제 종부세. 별장은 4% 과세했죠? 종부세를 과세 안 해. 안 해요. 4%짜리는 종부세 안 내는 거야. 5%짜리도 종부세 안 낸다고요. 뭐만 종부세로 넘어간다? 고급 주택만 대상입니다. 4%로 과세를 안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고급 강의예요. 취득세는 구체적으로, 나머지 오른쪽은 단순하게 물어봐요. 별장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4%로 중과했으므로.
그러나 일반 주택은 4%로 과세 안 했죠.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종부세 포함해서 과세가 들어가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 641. 641. 자, 포인트는 뭐다? 고급주택 별장 세목별 비교. 별 딱 붙이고.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641. 나와 있죠? 취득세는 중과세한다. 옆에 적어 몇 배? 4배, 4배. 4배를 적어야죠.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안 해요. 왜? 등기사항은 취득세에 들어갔으니까 등록면허세는 관련이 없다. 왜?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니까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절대 없어. 재산세 나왔다. 고급주택은 고율 X다. 4% 안 한다. 알아들었나요? 초과누진세율. 저거 0.1에서 0.4. 누진세율이 이거잖아. 0.1에서 0.4. 4단계. 그러나 별장은 4% 고율. 중과세 한다는 거야. 높은 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나와? 고급주택과 별장은 4%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별장만 4%. 자, 그 다음 종부세. 그럼 고급주택은 종부세 넘어가죠? 과세 대상이 되고 별장은 4%로 과세하니까 X 과세 대상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까지 끝났네요. 자, 프린트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프린트 1페이지 왼쪽. 지금 뭐 배웠어요? 세 번째 시간은. 자, 표준자 특례세율 배웠죠? 2%를 빼는 거. 2%만 과세하는 거 나눠야 돼요. 자, 1번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1번과 2번으로 나눠요. 자, 표준세율에서 뭐를 뺀다? 중과기준 뺀다. 옆에 몇 프로? 2%. 2%라고 적어요. 그럼 몇 개 있다? 7개. 약자로 적어놨죠? 7개?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로 건축물 이전 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알아들었나요?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는 거. 빼는 거 7개요. 그 다음 2%만 과세하는 거. 무슨 취득? 간주취득. 개수.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 여러 가지가 있어. 간주취득. 그리고 간주취득은 원래 4가지잖아. 개수. 그럼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종류가 4가지예요. 그리고 2가지를 더 더합니다. 무덤. 임시 1초가 뭘까요?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것 2%만 낸다.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임시 1초가 뭐를 알아야지. 임시건축물 1년 초과.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야지. 중과세율. 중과세율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찾았나요? 자, 사치성 재산은 몇 배를 중과한다?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니까 퍼센트로 8%. 4배는 8%예요. 그럼 종류를 알아야지. 별꼴 고고고. 종류한 거는 이거야. 여기 뭐야? 여기 봐. 6억은 다 넘어가야죠? 6억이 안 따지는 거 딱 하나 있잖아. 엘리베이터다, 에스컬레이터다. 에스컬레이터는 6억 안 넘어가요. 다 6억 초과돼야 돼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사치다. 6억 안 넘어가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수십억 가는 집이에요. 대부분. X.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출제가 안 되면 이제 재산세로 넘어와야죠. 등록면허세는 사치는 관련이 없어. 등기는 취득세 합쳐서 내는 거니까 재산세로 와야지.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 봤어요? 자, 주택 4단계 누진세율이잖아. 0.1에서 0.4. 이 주택주에는 무슨 주택을 포함한다? 고급주택. 4%가 단 별장 나왔다. 그리고 골프장 고급오락장 이거 세 가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를 과세한다? 4%를 과세한다. 단 고급주택은 4%가 아니에요. 일반 주택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 및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자, 이제 종부세로 넘어와야지. 그럼 종부세는 뭐만 날면 돼?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꼭대기를 봐야지. 꼭대기. 종부세 꼭대기. 1번 별장 나왔잖아. 제외. 별장 제외하는 거요. 꼭대기 종부세 1번에 별장 제외. 그러나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틀려요. 별장 제외. 꼭대기 과세 대상에 꼭대기를 찾아야 될 텐데요. 이게 찾는 게 참 어려워. 참 여러분들에게 계속 미안한 감을 느껴. 괜히 프린트 만들어서 정신을 막 혼수 상태로 만들어. 왼쪽 찾아라, 까만 거 찾아라, 옆으로 가라. 그냥 정신이 없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